안녕하세요. 임현주의 공감 차트 이만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어요. 바로 빅데이터로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빅 이슈 시간인데요. 이 빅 이슈를 저와 함께 진행해줄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의원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샅샅이 밝혀드리는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중에 코로나19와 집스타그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읽을 수가 있다고요. 코로나 연관어라든지 감성어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지난 4월에 그 코로나 관련 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많이 검색해 본 게 아닌가요?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부터 맞아요. 들잖아요. 그러면서 대체 얼마나 무서운 병일까 모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이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또 이제 마스크하고 집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회식이나 약속 이런 비중을 줄이면서 집 안에서의 활동. 우리 이면주 아나운서는 그때 당시 집에서 뭐 하셨어요? 열심히 독서하고 글 쓰고 네. 대외적 저답게. 이미지는 아름다워. 그런데 K-방역을 통해서 이후에 확산세가 둔화가 됐어요. 7월 연간 검색어에도 변화가 있었죠. 뭐 해외나 여행, 일상, 여름, 주말, 계획, 국내 연관어만 보면 사실 코로나 연관어라는 걸 알 수 없을 그렇네요. 정도예요. 그렇죠? 여기도 특징이 있는데 작년 휴가 관련 키워드는 일본, 베트남, 태국, 괌 해외 장소 연관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국내 여행지 키워드죠. 제주도, 양양, 부산 이런 곳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저도 딱 휴가 전에 그 세 곳 생각했거든요. 해외여행 가던 거를 국내에서 또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들 위주로 이제 연관어가 뜨게 된 거고요. 그러다 이제 8월 들면서 광복절 이후에 확산세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관 검색어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연관어에는 위기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뉴스 살펴보면서 코로나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를 봐도 우리 어떤 심리 변화, 사회 변화까지 알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집스타그램 연관 검색어를 살펴볼게요. 어떤 네. 내용이 나왔죠? 집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집스타그램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집스타그램이? 그렇죠.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예전에 눈에 안 띄었던 것들이 자꾸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소파가 좀 불편해. TV를 오래 보는데 TV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파티션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네. 이 파티션은 보통 사무실을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는 건데 네. 집을 분리하는 그런 파티션들 판매량도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집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분석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감 차트 두 번째 코너는요. 내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소개해주는 2주의 정책 차트입니다. 어떤 정책 소식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식,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서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공감 567호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 세계 최초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도전.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5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죠. 우리나라는 5세대에 이어서 6세대에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현하고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소식, 무보험 뺑소니 등 피해자 만여 명에 153억 원 지원. 국토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해 정부 보장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 사망 시에 1억 5천만 원, 상해 시에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 장애 피해를 본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면주의 공감 차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우리 마치기 전에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는 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올바르게 한번 이렇게 잘 꼼꼼하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덥다 보니까 또 답답하다고 해서 이렇게 코에 걸치거나 턱에 걸치면 전혀 효과가 없겠죠. 혹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해도 마스크를 만지면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절대 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생활 방역 잘 지켜나가자고요. 네,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 하셨죠? 여러분 안녕!